안녕하세요. 필구하고 싶다의 닥터성입니다. 이번 내용은 수란트라크림 적응증. 수란트라크림이란 게 뭐냐면 이보맥틴이라고 하는 항기생충 성분의 크림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홍조 환자들한테 사용하는 크림인데, 우리가 어떨 때 이런 수란트라크림을 사용하는지 이 적응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홍조 환자분들이 홍조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병원 가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크림들 같은 거나 연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홍조 환자들한테 많이 이용되는 게 수란트라크림이에요. 이 수란트라크림의 적응증, 어떨 때 이런 크림을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본인이 어떤 수란트라크림을 처방받아서 쓰는데 어떤 효과가 전혀 없다, 전혀 반응이 없다, 이럴 때는, 그런데 이런 적응증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반응이 없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이런 수란트라크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병원에 오셔서 타 병원에서 수란트라크림을 처방받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런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본원에 와서 왜 그 크림이 효과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런 의학적 이론에 바탕을 두고 설명을 해드려야지 그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수란트라크림 같은 걸 사용하고 있는데 왜 반응이 떨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영상이니까요. 이 내용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홍조로 고통받으면서 이런 크림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내용도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란트라크림의 적응증. 수란트라크림 적응증, 이게 뭔 뜻이냐면 어떨 때 수란트라크림을 사용하면 효과가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홍조가 생겼을 때 맨 처음에 많이 쓰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프로토픽, 그 다음에 엘리델 같은 칼슘 억제제 같은 걸 많이 썼어요. 그 이후로 이제 넘어가는 게 미르바소겔이라고, 미르바소겔이 나올 때쯤 어떤 막 이제 인터넷 소문이 돌았냐면, 미르바소겔이 나오면 홍조는 정복될 거야, 홍조로 고통받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어질 거야, 막 이런 얘기가 돌았죠. 근데 미르바소겔을 썼더니 실제로 어떻게 돼요? 증상이 더 심해지는 환자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보통 그걸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하는데, 혈관이 작아졌을 땐 증상이 좋아지다가 그 효과가 떨어질 때좀 증상이 더 악화되는 현상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르바소겔은 브로모닌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성분의 역할이 뭐냐면 혈관에 있는 알파2 리셉터에 있는 아고니스트로 작용해요.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혈관 확장제를 억제시켜 가지고 혈관을 작게 만드는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 개를 바르고 있는 동안은 혈관이 상당히 작아지니까 거의 홍조가 없어진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약효가 없어질 때쯤 혈관이 더 커지는 문제 때문에 증상이 더 악화되고, 그 이후로 그런 다시 개를 발랐을 때 어떤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부작용으로 힘들어하거나 컴플레인하는 환자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걸로 문제가 많이 되니까 어떤 미르바소겔이 홍조의 어떤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가 나오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사라지다가, 최근에 그 미르바소겔의 성분은 국내에는 따로 수입되지 않고 해외는 아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겔 같은 걸 사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따라오거든요. 그 이후로 어떤 거를 기대하게 됐냐면, 수란트라크림이라는 게 나오면 다시 홍조가 정복될 거야.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갖고 레이저를 하고 그런 홍조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싹 없어지게 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았죠. 하지만 실제로 수란트라크림이 나왔을 때는 효과가 있는 사람들도 좀 있었고 효과가 거의 없는 사람도 있었고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 것들이 왜 생기고 수란트라크림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런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번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 이래서 나는 효과가 별로 없었구나, 아, 난 이래서 효과가 좀 있었구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란트라크림을 적응할 때 어떤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쓰냐면, 우리가 모낭충 검사를 해서 1제곱센치당 5마리, 최근에는 한 10마리 이상 나오면 수란트라크림을 권할 수 있다, 권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인구의 90%가 모낭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사에서 5마리 이상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10마리 이상, 15마리 이상, 20마리 이상, 30마리 이상 나오는 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다 수란트라크림을 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홍조 환자들한테 수란트라 크림을 쓰지만 모낭충 검사를 해서 모낭충이 많이 나오는 사람한테는 참고적으로 써볼 수 있다는 거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모낭충 검사를 하는 거지, 실제로 모낭충 검사를 해서 수치가 높아졌으니까 이 크림을 써서 모낭충이 많이 없어지면 완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분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 모낭충이 그것을 식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증가돼요. 그런데 검사를 하면 유분 분비가 홍조 때문에 많아져 가지고 모낭충이 만들어졌는지, 모낭충이 많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서 홍조가 악화됐는지를 전후관계,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모낭충 검사에서 모낭충 숫자가 높게 나오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가? 최근에 수란트라 크림 사용법을 보면 일반적으로 구진 농포형 주사. 구진 농포형 주사가 뭐야? 우리가 홍조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죠. 안구 주사, 눈이 빨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진종성 주사라고 해서 붉어져 있는 피부가 막 단단해져 갖고 뭔가 피부가 튀어 올라오는 것 같이 그렇게 변하는 그런 피부들을 진종성 주사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흔한 두 가지가 뭐예요? 모세혈관 확장성 주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구진 농포형 주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주사들 중에서 구진 농포형 주사, 농포 구진형 주사에 일반적으로 수란트라 크림을 쓰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항기생충 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항염 작용의 효과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항기생충제라는 게 뭐냐면 모낭충을 기생충으로 보는데 이 기생충을 잡는 용고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홍조가 좋아질 거다. 또 하나의 이론은 뭐냐면 이 자체의 항기생충 약인 수란트라 크림, 이버맥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항염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홍조의 효과가 있을 거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뭔가 홍조 증상이 좋아질 거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거의 효과가 없을 거다? 모세혈관 확장성 주사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을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낭충 검사에서 모낭충 숫자가 한 15개, 20개, 30개 이렇게 나와도 얼굴에 농포 구진이 없거나 구진 농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다?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란트라 크림을 조금 사용하다가 효과가 없으면 빨리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에 따른 부작용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버맥틴이라는 성분은 어떨 때 쓰는 게 맞다? 홍조 증상이 있고 구진 농포형 주사라고 보일 때 이 약을 쓰는 게 효과적이다. 거기다 모낭충 검사를 했을 때 숫자가 많으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약간 더 높다. 하지만 이 모낭충 검사는 어떤 홍조를 진단하는데 절대적 검사가 아니다. 그냥 참조만 하는 검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진 농포형 주사가 뭐냐면, 여기 사진을 갖다 놨는데 얼굴에 홍조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볼록볼록 튀어나온 사람들 있죠, 빨갛게. 그걸 보통 구진이라고 하고, 그 안에 이제 농 같은 것들이 막 차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구진 농포형 주사라고 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홍조가 있는 피부 위에 여드름 같이 뭔가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고, 그 안에 농이 차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보이면 이 사람은 주사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구진 농포형 주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구진 농포형 홍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과거에는 이런 타입의 홍조에 도움이 된다고 썼던 어떤 크림이 어떤 거예요? 메트로니다졸 크림이었어요. 로젝스겔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을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이버맥틴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걸 사용해서 좀 좋아진 사람이 중단하면 2주에서 3주 되면 다시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계속 써야 되는가? 요 방법은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언급을 할 건데, 계속 쓰기에는 또 심리적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작용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란트라 크림을 사용하는 적응증에는 어떻다? 우선 홍조 중에서 얼굴에 농포 구진 농포가 많은 홍조여야 된다. 그리고 모낭충 검사에서 모낭충이 많으면 효과가 있을 확률이 약간 더 높다. 이 두 가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얼굴에 구진 농포가 아예 없는데 단지 모낭충 검사에서 모낭충 숫자만 높다고 해서 이 수란트라 크림을 써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어요. 물론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오히려 자극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요걸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내용은 뭐였다? 우리가 홍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란트라 크림, 이버맥틴이라는 크림은
주로 어떨 때 사용하는 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구진 농포용 주사. 얼굴에 홍조가 있으면서 여드름같이 뭔가 볼록볼록 튀어나오면서 그 부분에 막 여드름같이 농 같은 게 차 있다. 그러면 구진 농포용 주사에는 이 크림을 사용했을 때 일반적인 홍조에 비해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혈관성 주사, 즉 모세혈관 확장성 주사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수란트라 크림을 어떨 때 사용하는 게 맞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사용했는데 왜 나는 효과가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구진 농포용 주사가 맞나 아닌가를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물론 아닌 사람 중에서도 간간히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체적으로 항염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경우는 금방금방 다시 재발하고 끊자마자 또 올라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닥터송의 경우는 수란트라 크림을 꼭 쓰고 싶다고 하면 구진 농포용 주사에 일반적으로 권한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문항충 검사는 참조만 할 뿐 어떤 확정적 진단 검사가 아니다. 그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 인구의 90%가 문항충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홍조가 있어야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닭과 알의 선후 관계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 임상 상태를 보고 썼을 때 효과가 있었던 사람을 봤더니 이런 경우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방해서 사용하면 가장 좋다라는 게 닥터송의 생각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번 내용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왜 내가 홍조가 있음에도 수란트라 크림을 썼는데 효과가 없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조가 없는 건강한 피부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번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립니다.